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틀리네. 저기 할 때랑 빛이 딱 비쳐가지고 완전히 너무 화난 거 아니야? 소리가 여러분 잘 나가고 있습니까? 소리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소리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네요. 음,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오늘 로고도 갖다 붙여놨고, 예, 그리고 밑에다가 여기 후원금 계좌도 밑에다 놨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OBS로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여러분 제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7시 하기로 했던 거 제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일찍 들어왔거든요. 아, 벌써 이제 제가 지금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용환님, 송영길님, 우리 이익성님 그리고 꽃반지 끼고 꽃반지 끼고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성질도 급하시네. 7시 급하시네. 급하다는 뜻이죠. 7시 뱅송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또 5월 1일을 하게 되면 이제 전국에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이런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저도 또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노동자로 또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런 데 대해서랑 또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지금 또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요 며칠 사이 저번 주에 막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윤가희님께서 저한테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내 고향 내 고향까지 해상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몇 시간이 걸리냐고 이런 질문을 해 주셨던데요. 제가 너무나도 유익한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도 이제 생각은 하긴 했지만은 뭐 언제 통일이 되겠냐 이런 생각으로 언제 저희 집에 가려고 하게 되면 몇 시간 걸리겠는지 이런 데 대해서 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이제 그 한반도가 이제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게 뭐 1100km라고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1100km에다가 또 어떤 데는 조금씩 틀려가지고 1416km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러면 여러분 1100km, 1400km 이 정도게 되면 우리가 뭐 차가 성능도 좋다 말이지 막 해상까지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요거 하루 동안 이제 저희 아저씨랑 교대제를 운전하면 너끈히 가다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닐까. 예, 그거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고 또 이제 북한이라는 게 보게 되면 길도 뭐 시원치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 뭐 길이 안 좋아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게 되면 1100km라는 거리는 멀지도 않고 얼마나 네,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참 안타까운 네,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우리 성영길님 잘 들리네요 했고 분토님 어서오세요. 7시 안 되는데요 멸콩. 다나 색소폰 TV 선생님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가지고 지리선 반야봉님 어서 오십시오.
매실밭에 약 치고 들어왔다가 신랑 알림 보고 컴퓨터 켰어요. 컴퓨터로 보시는구나. 휴대폰으로 보면 댓글 달기가 좀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회사에 나가게 되면 댓글 같은 것이 달린 다음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하려게 되면 저도 이제 늙었어요. 막 이제 이게 안 보여가지고 네 이제 천천히 이렇게 달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컴퓨터로 하게 되면은 되게 네 좀 그렇게 잘 할 수 있더라고요. 지리산 반야봉님 OBS 잘 모르시죠? 이제 실시간 방송하는 게 이제 OBS하고 이제 또 제가 그 전에 했던 그 실시간 방송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실시간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저희 화면에 보게 되면 위에 저희 이제 로고도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후원 계좌도 붙어 있고 제가 오늘 글을 어떻게 좀 예쁘게 적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전날이라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막 다 세팅을 해줘가지고 이제 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제 돈을 얼만큼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제가 배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 세팅도 제대로 예쁘게 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성형결리 뭐 대박 나리소 대박 나이소죠. 네 감사합니다. 대박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여러분 시청률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조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편집도 이제 일주일에 2개씩 하고 또 그 사이에 실시간 하나씩 하고 이러면 일주일에 제가 3개 하는 택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벌써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가 다른 이제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 방송을 안 한다 해도 영상을 자꾸 올리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들께서 이제 제가 1년 반 되는데 왜 그렇게 조회수가 없나 구독자가 없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조회수도 없고 구독자도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분들은 일주일에 5개 올리고 주말에는 또 실시간 방송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유튜브에 전부 올인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라요. 우리 이제 전문 저에게 댓글 달아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어떤 이제 심보가 이제 삐뚤어진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구독자가 이제 10,000도 안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 빈정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가 차가지고 제가 또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했더니 저희 딸이 막 가가지고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네 그렇게 좀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사람들도 좀 있다. 이게 정말 방송이라는 게 할 말도 진짜 제대로 못하고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녁들은 다 드셨습니까? 우리 지리산 마녀봉님 이제 매실 약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뭐 식사나 하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5월 1일이라고 노동절이라고 저희 사위랑 그리고 또 저 아저씨네 딸이거든요. 시집 갔는데 손자 손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실방한다 하게 되면 한 2시간 전부터 앉아서 여기서 뭘 해야 돼요. 뭐가 다 이제 빠르고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딱 2시간 전에 애들이 우리 밥 사준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나간다 했더니 이제 갈비찜을 시켜가지고 지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방 이제 막 제 몸에서 지금 기름 냄새가 나요. 샤워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부 지져 놓고 갈치 구워 놓고 또 이제 반찬 있던 거 덮여가지고 그래서 상에다 차려 놓고 그리고 애기들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 그러고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그래 5월의 첫날이고 이제 가정의 달 5월인데 또 이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꽃반지 끼고님 내는 눈이 좋아갖고 뭐고 시험지도 나 이분이 진짜 한글을 좀 지대로 합시다. 꽃반지 끼고님 우리 김명아님
다나 색소폰 TV님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리산 만야봉님 삼천리 금수강산이니까요. 삼천리라고 하는 게 요거는 제주도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거리를 삼천리. 요거는 북한식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리산 만야봉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야 생각난다.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이제 딱 이제 글을 보니까 생각이 난다. 꽃반지 끼고님 굶고 있습니다. 굶을 분까지는 같지 않으세요. 이제 늘 이제 글이랑 쓰는 거 보면 지리산 반야봉님 심리가 4km니까 그렇구나. 1200km죠. 성형길님 예령님은 잡수수님 못 먹었습니다. 그냥 저기다가 지금 차려놓고 애들끼리 우리 아저씨가 이제 금방 들어왔어요. 그래서 드시라 하고 그래서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무거든요. 오늘까지. 어제도 휴무였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김포까지 갔다가 또 하남이 노션TV 또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촬영하고 이제 이틀을 그렇게 강행군을 했더니 막 몸이 완전 이제 늙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방송 같은 거 이제 촬영하러 갔다가는 그 고생했던 것만큼 몸이 또 쉬어져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막 도저히 견뎌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는 야간하고 나와서 하루 종일 잤었습니다. 자고 지금 아무 짓도 못했다가 그래도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거든요. 유호이님 어서 오십시오. 유령TV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도 해주시고 또 고마운 댓글도 달아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노동절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국제노동절 하면서 또 노동자들은 당겨라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노동절이라 특별하게 뭐 시를 하고 뭐 특별하게 무슨 국가적으로 막 이런 게 없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는 진짜 뭐 생색은 생색대로 냅니다. 노동자들이라는 게 진짜 제가 이제부터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뭐 아무것도 뭐 주는 것도 없으면서도 뭘 그렇게 대단하게 뭐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큰 혜택을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다 휴무예요. 오늘 휴무 날이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3교대니까 제가 어쩌다 얻어 걸려서 지금 오늘 쉬는 거지. 네, 뭐 저희는 뭐 국가적인 명절이라던가 그런 때 따로 쉬고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5월 1일 되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이렇게 사는 그런 긍지가 너무나도 이제 또 감사하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지금 10년 차 넘었어요. 이제 톨게이트만 거진 한 11년? 제가 이제 탈북한 지가 12년 차 되는데 11년 정도 이제 톨게이트에서 일했고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뭐 식당 알바 맨 초식에 와가지고는 알바도 한 40일 이렇게 했었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딱 입국에서부터 이제 노동자로 계속해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나? 네, 그런 국민연금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제가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넣어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꾸준하게 연금을 넣으면 제 노후에는 또 연금에 관한 그만한 것이 또 저한테 또 잘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저는 막 그런 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여러분 돈이 남아나지 않아요. 어떻게 뭐 딸한테 줘. 그다음 또 아들도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뭐 이달부터는 또 학원비가 고등학생 이제 학원비는 어지만이던 게 75만 원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10만 원은 또 이제 국어 이제 한글을 얘가 이제 완벽하게 잘 못해요. 그래서 또 그쪽에 이제 10만 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막 들어가는 돈 막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제 또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또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이제 애들을 위해서 안 쓸 거예요. 저를 위해 쓸 거예요. 노후 자금에 대해서 따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퇴직금도 있지, 연금도 있지, 또 그런 게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노후에 또 조금씩, 또 여기는 대한민국은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제가 아마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10년을 한다 하게 되면 유튜브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난 너무 깜짝 놀란 게 또 지금 저희가 이제 자회사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식인 거죠. 도로공사 소속으로 직접 이제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여금도 있어요. 상여금이라는 게 이제 뭐 월급이 얼마만한 걸 이렇게 따로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너스죠. 네, 그리고 이제 상여금하고 보너스가 틀리나? 이게 제가 있잖아요. 너무 이제 혜택 같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상여금 있고 보너스 있다. 보너스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네 그런 걸 이렇게 주는 거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퇴직을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퇴직금에다가 또 이제 그 퇴직하고서도 또 이제 한 몇 개월간을 또 이제 기본 급여가 다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퇴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네, 그거에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그런 걸 이런 걸 저런 걸 다 생각하니까 너무 막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노동자로 사는 것이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탈북하신 분들 보게 되면 이제 도로공사 쪽에 다른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톨게이트에 들어왔다가 우리가 맨 처음에 지금은 톨게이트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맨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 4, 5년 전까지만 하여도 톨게이트에 되게 이제 탈북해 오신 분들을 이제 톨게이트에다 많이 이렇게 넣어줬어요. 직업을 활성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톨게이트에 일하다가서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너희가 이제 톨게이트에서 계속 일하지 나갔냐?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또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톨게이트에서 또 이제 혜택 같은 거 또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또 혜택도 조금 좀 받았던 혜택이란 게 뭘까요? 이제 다 돈이죠. 근데 그런 걸 또 받았던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저를 부러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는 왜 나는 톨게이트가 너무 좋은데 왜 나갔냐 하니까 이제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얼굴에 피부가 상한다고 예, 그래서 또 나갔다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차가 들어오잖아요. 줄줄이 쫙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일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차가 이렇게 많지 않죠. 네, 그리고 차선도 하나고 TC에서처럼 표받는 차로가 하나밖에잖아요. 근데 저기 서울 봉담 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받는 부스가 예, 티켓을 받는 부스가 3개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예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차량 대수가 많은 오후 2시에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또 그 부스를 또 따로 열어놓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차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제 몸에 딱 맞았어요. 식당 알바를 해보고 전자부품 회사에 가서 일해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저는 정말 몸에 맞는 것이 톨게이트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친구들은 차가 막 들어오고 하게 되면 겁이 나가지고 자기네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일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이게 몸에 맞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성길영님, 성영길님, 예령누님, 저도 40대 마지막입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50대 초반입니다. 우리 HDR님, 북한 전역에 와이파이가 터져서 예령TV 실방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화이팅! 와, 너무 좋으신 말씀이시다. 예, 저 그런 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는 오겠죠? 그런 날이. 분토님 어서오세요. 톨게이트는 쉬지도 못하겠네요. 아니에요. 톨게이트에 한 달에
9번에서 10번씩 휴무가 있어요. 근데 휴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야간하고 휴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간이라는 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잠도 잘 자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좀 이제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나가서 좀 조금 졸아도 되는데 저는 졸지 않고 이제 유튜브 시청률을 본다던가 밤에 이제 또 이제 내가 이 유튜브를 하려고 가게 되면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또 배워야 돼요. 다른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업그레이드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는 몇 번을 보고 나서야 겨우 배워요. 이제 늙어가지고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은 많습니다. 분토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성영길님 짱입니다. 아리땅스님 어서오세요. 연금 받으면 아주 좋죠. 찔릭진수님 어서오세요. 도공정 직원이면 공무원인가요? 저희는 제 생각에는 완전 공무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뭐 7급, 6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승급 단계가 있고 막 이런데 네, 조금 저는 아직까지 완전히 저는 공무원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띠랑스님 공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까까주시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스타일 멋집니다. 우리 여러분 뭐 스타일이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스타일을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10년간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 나갈 때도 이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가 제일 간편하고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제 꾹 묶으면 오케이라.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착 내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회사에 나가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나가게 되면 바람이 펄펄 날리고 막 이러게 되면 이제 머리가 뭐 완전히 막 산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싫어가지고 그냥 꾹 묶고 다녔었는데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묶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새엄마님 어서오세요. 예령TV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찔육징수님 교대 근무도 생활 리듬에 이리저리 바뀌는 걸 사람에 따라 못 견뎌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저씨가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엄청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은 밤에는 자지는 않고 막 또 낮에 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아침 점심 저녁 딱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 아침 같은 거는 건너뛰는 때가 거의 대다수고 아침 겸 점심 겸 한 11시나 10시 때 그렇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점심이라는 거는 거의 안 먹고 저녁도 막 진짜 이제 시간에 맞춰서 먹는다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저씨가 저를 만나가지고 와 세상에 자기는 처음 봤다고 나보고 그리고 막 일을 하지 말라고 막 그랬댔어요. 그리고 일을 하지 말고 이제 야간 없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낮에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막 그랬댔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분터님 근로자의 날 말하는 건데요. 근로자의 날 말하는 건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습니다. 근데 근로자의 날 오늘은 여러분 국가적인 날이잖아요. 국가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게 또 있어요. 이제 빨간 날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근무에서 나 이거 봐라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말하려 하게 되면 나 이제 말이 술술 안 나와. 이게 이제 나이가 먹는 징조인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정말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 분들도 이런가요? 좀 답변들 좀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근로자의 날이라고 지금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이면 이제 그런 거 한 대가리씩 이렇게 주는 거 있어요. 이제 하루치를 기본 급여에 관해 가지고 하루 근무를 더해 가지고 이제 돈으로 지급을 해서요. 그러면 저희는 쉬지는 못하고요. 쉬는 사람은 이렇게 저처럼 얻어 걸린 사람은 쉬고 그런 식인 거예요. 이성희님 어서 오세요. 예령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네요. 이성희님 어디 가셨댔습니까?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송영길님 흠냥지구도 젊어요.
지금도 젊다 그 소리세요? 젊죠. 예, 북한 사람에 비하게 되면 저는 지금 완전 젊죠. 이성희님, 수유님 채널에 나오셨는데 실방을 못 봤네요. 아, 그러셨구나. 김성근님, 예령씨 휴일 잘 보내셨나요? 네, 휴일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것이 저한테는 휴일입니다. 세영마님, 요즘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구독자가 노력하시는 만큼 늘지 않아 속상해요.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나이도 있고 예쁘지도 이제는 그런, 옛날에는 어땠어도 지금은 또 아니잖아요. 아, 여러분 이제 이러다가 뭐가 하나 터지겠죠. 예, 예. 아,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깎아주시오님, 북에 전화할 때 북 주민들이 잘 못 믿는 게 있나요? 북에 전화할 때 북 주민들이 잘 못 믿는 게 있나요? 제 생각엔 차가 북한 주민보다 많다고 하면 잘 안 믿을 듯. 아, 우리 깎아주시오님께서 이제 북한하고 이제 전화를 정상적으로 하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한 여기 근래 한 3년 정도에서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너희가 어떻게 살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물어볼 그 여건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경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진짜 전화 오게 되면 아, 돈 달라고 전화 오는구나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 조카애가 오빠네 애죠. 작년 봄에 재작년 가을에는 집을 사겠다 해가지고 제가 집값이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우리 한국 돈으로 한 4,500 정도 보내야지만 집을 좀 괜찮은 온전한 집을 하나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호인님 감사합니다. 계좌 2만원 보내주셨네요. 유호인님 감사합니다. 유호인님 어디 갔어? 여기 이제 좀 전에 계시더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깎아주시오님께서 보시니까 말하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은 정확하게 무슨 얘네랑 뭐 어떠냐 하고서 얘기할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너무 경계가 심해가지고 왜 그렇게 경계를 심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좀 저희가 보내는 돈이라도 받고 애들이 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좀 살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면 좀 안 좋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도대체? 무슨 심볼까요? 너무나도 여러분. 네. 아이고, 유호인님 감사합니다. 노력하기 열심히신 예령TV님께 계좌번호를 작게 나와. 아우, 작은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좀 신입이라서 아직 좀 삐약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보내주시는 성의 너무 감사합니다. 깎아주시오님, 제가 이제 차가 많다고 하면 안 믿을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아무래도 이제 연선 쪽이다 보니까 이제 남한 드라마나 이제 뉴스 같은 거 중국 쪽으로 통해서라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봅니다. 그렇지만 벌써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는 말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나? 기운 옷에다 깡통 차고 빌어먹으라 돌아다니는 북한 주민들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깨어있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꽉 막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요. 76징수님, 하이패스 차량이 자꾸 늘어나면 고용이 점점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톨게이트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많다고 자꾸 지금 얘기하잖아요. 회사에 나가면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린 그 축에 속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3명 있어요. 저희가 지금 11명 있거든요. 저희 영업소에 11명 있는 중에 제가 4번째예요. 나이가 작은 게. 제 밑으로 3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60대 되시는 언니들 58, 그렇게 50대 후반의 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면 세 사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세 사람을 받지 않고 이제 나름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저희는 여러분 이제 불안하지는
많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띠랑 스님,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아 오늘 같은 날 쉬지를 못하고 출근합니다. 그렇구나. 아, 근데 저희 팀장님 같으신 분은 오늘 쉽니다. 쉬는데 또 그 대신에 쉬는 분들에 한해서 이 팀장님 같은 거는 이제 쉬고 그것도 저희한테 이제 보너스로 들어오는 빨간 날 보너스 그 돈은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을 해서 보너스 받는 게 더 낫다. 네, 그렇습니다. 기왕 또 일하러 나갔으니까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게 저희는 훨 낫습니다. 아, 76징수님 특근수당. 네, 맞습니다. 특근수당이죠. 깎아주세요님 한대가리 노가다 용어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고급진 영어를 모르고 우리 언니들끼리 그냥 하는 말이 노가다 한대가리. 노가다는 아닌데 한대가리 한다. 나 오늘 한대가리 한다. 연차 같은 걸 이제 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야 오늘 한대가리 하러 나왔어? 돈 좀 내라. 밥 사라. 막 이런 식인 거죠. 네. 아리땅스님 휴일수당이 올라가죠.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뭐랄까 그런 걸 여러분들하고 이제 논하려고 하게 되면 제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톨게이트만 다녔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분야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랑 잘 지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이제 근로수당이나 근로자들의 이제 이런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많이 못하죠. 여러분들보다 그냥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관해 가지고 그런 선에서 지금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지식을 못 가져 가지고 여러분 많이 죄송합니다. 성형길 어려운가요? 성형길 여러분 웬만하면 좋아요 한 표 해주시는데 좋아요 한 표 해주시는데 성형이 어려운가요? 한 표씩 해주시라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76징수님 방송할수록 자꾸 이뻐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뻐져야죠 여러분. 이뻐져야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기 전 떡이 먹기 전 떡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뻐지고 하게 되면 또 이제 지나가다가라도 이게 뭔 실방이지? 그래도 좀 괜찮은 애가 앉아하네? 이렇게 하면서 또 들어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얘기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또 그래도 제가 이미지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살 빼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거 댓글이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준비를 했다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언제 읽어드릴까? 우리 깎아주세요님 4,500에서 40%가량 떼면 집값이 2,300 정도 되겠네요. 4,500에서 40%가량 떼면 집값이 2,300 정도 되겠네요. 무슨 집값? 깎아주세요님 무슨 집값 말하시는 거예요? 4,500에서 4,500 저희 4,500 못 봤는데 4,500 못 받아요. 무슨 소리 하세요? 세영마님 제 고향은 거창 옆에 있는 합천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엄청 거기 강의를 많이 다녔었어요. 거창 합천에 있는 초등학교들 중학교들 고등학교들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네, 거기 한 번 또 가니까 사람들이 한 번 저를 만나본 분들은 그나마도 또 저를 이렇게 자주 불러주시더라고요. 성형길님 누님 다음에 저도 여유가 되면 후원해 드릴게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여유가 돼. 아유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응원할게요. 여유. 이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것도 어딘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깎아주시오님 예령님 이영계네요. 깎아주시오님 이거 아까 4,500에서 연계내요가 뭐야? 깎아주시오님 이제 제가 이렇게 쓰면 잘 몰라요. 알아보게 좀 딱 써주십시오. 분토님 와 어리시네요. 분토는 몇인데요? 저를 어리다고. 김영진님 어서오세요. 북한 여자 결혼 만나고 싶어요. 소개 목표 남자 전화주세요. 성형길님 왜요? 우리도 한대가리 말 많이 써요. 그러세요? 네.
한 대가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야 뭐 압니까? 한 대가리인지 두 대가리인지 뭐 언제 뭐 받아본 게 있어야 뭐 그런 거 알죠? 이게 오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 이제 난 이런 말이랑 할 때는 너무 재밌어. 한 대가리. 그다음 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저랑 되게 잘 지내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회사 친구예요. 장난 똥 때리나 하는데 난 처음에 그 말 듣고 너무 완전 배를 끌어졌잖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장난 똥 때리는. 북한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 회사 분들이랑 이제 어울리다 보면 진짜 재미나는 네, 그런 이런 말투들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띠랑스님 88 올림픽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합천 그다음 고창이죠. 네, 그렇죠. 네, 합천은 저는 국도 타고 계속 다녔어요. 이제 고속도로 안 타고. 깎아주시오님 북한에 집 산다고 돈을 4,500 정도 보내다. 북한에 집 산다고 돈을 보낸 거 저 300 보냈어요. 왜냐면 저희 지금 4,500은 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어요. 저희 조카애가 이제 역전 앞에 이제 진짜 위치가 좋은 곳에 얘가 집을 사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이제 중국 돈 10,000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5,000 정도래야 괜찮은 집을 사는 거로, 괜찮은 아파트를 사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야 너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냐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다 집을 내놓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집을 다 내놓고 이제 엔간한 집으로 이제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집을 그때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집을 사라. 이제 위치도 좋은 곳에. 그래서 네가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러면서 10,000원을 보내달라고 하게 되면 한국 돈으로 200만 원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또 가다 보면은 이제 브로커가 또 떼잖아요. 30%. 그리고 또 애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또 1월 겨울쯤 되니까 얘가 땅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사 같은 게 뭐가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이제 저기 조카가 둘이라 해도요. 한 놈은 약간 이제 거짓말을 좀 잘 쳐요. 언니 쪽에 이제 조카가. 그래서 오빠는 애가 거짓말을 잘 안 하거든. 거짓말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언니네 조카가 이제 언니네 애가 저한테다가 이제 이모 나 이제 밭 살 거니까 돈 줘 하면 내가 이제 좀 믿지 못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오빠네 애는 이제 거짓말을 안 쳐요. 얘는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말을 하는 그런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그 아이 말을 또 믿는 게 그 아이한테 저희 조카한테도 이모가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이모들이 우리 조카에는 저희 형님이죠. 형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조카에는 이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북한에서는 땅을 일구고 밭에다 곡식 심고 이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거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도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적놈이 엄청 많으니까 그 밭을 필히 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그 밭에 조문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1년 동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또 한쪽으로는 또 장사를 해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밭을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이제 큰 넓은 면적을 사는 거예요. 이제 띄엄띄엄 있더라도 거진 한 구석에 있는 그런 밭을 사는 거야. 사는데 이제 이모 둘이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모네가 또 이제 그 남자 쪽 편에 또 이게 형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큰 이제 한 지역을 이렇게 밭을 샀더라고요. 사가지고 이제 교대제로 한 집에서 이제 뭐 한 이틀이면 이틀 이런 식으로 교대제로 올라가서 그 밭 주변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제가 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밭을 사겠다는 말을 믿고 그래서 또 이제 한 100만 원 보내봤자 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또 작년 1월 달에 보내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번 1월 달에 전화 왔더라고요. 작년에 엄청 장마가 져서 이제 남은 곡식이 얼마 없었어도 그래도 그나마도 네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깎아주시오님 집을 산다고 400 정도. 네, 요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카애가 전화 온 바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을 보냈었다. 깎아주시오님 직장에서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한다고 해서 어리면 연계란 말을 쓰죠. 그런 게 있구나. 처음인데? 처음 들었는데 이런 걸?
성영길님, 다 아시는구나. 영계는 어리단 말입니다. 영계. 영계. 아, 그렇구나. 내가 언니들한테 가서 말해야지.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는 거지? 나 영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한반도에 이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데서는 정말 제가 네. 76징수님 성영길님 장난 똥 때리나 저도 자주 써요. 장난 똥 때리나. 지리산 반야봉님 그냥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죠. 지금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깎아주시오님 댓글을 다 읽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또 이제 한 장 한 장 적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또 안 읽어드릴까요? 저는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유화이님 밖에서 일이 있어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 밖에서 일이 있어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우리 집도 약간 저쪽이 지금 복잡해요. 애기들이 깨깨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꽃반지 끼거니 북한에 돈 보내지 마시오. 음성적으로 북한 경제 돕는 꼴이 끼니. 아구야, 또 그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건 또 어떡해요. 통통이님 반갑습니다. 성영길님 은하님 덕분에 예령님 올 뵙네요. 축복이 있으라 될지어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죠. 하나님 소리 하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자시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급하니까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월급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는 뭐 여러분들께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월급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데 쓰는 거는 뭐 저희 아저씨가 이거 주잖아요. 내가 생활비 주니까 네 그걸로 충당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월급 받게 되면 이제 보험 같은 거 아이들 둘 그다음 저 아직 저희 딸도 이렇게 25이긴 하지만은 어려가지고 뭐 제 힘으로 이제 저기 보험까지 넣을 지경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저희 아들 저 이제 뭐 보험도 많이도 못 넣었어요. 근데 이제 보험 넣고 뭐 집값하고 집값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거 제가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요. 이제 8천에 샀었는데 지금 조금 올랐다 하더라고요. 지금 1억을 가까이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 집 사고 또 이제 차도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보험도 애들 보험도 넣고 그리고 또 애들을 위해서 이제 적금이랍시고 또 조금 넣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저는 월급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노동자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이래. 네, 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걸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0세 보장이라 하면서 그런 보험을 제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보험을 또 따로 넣던가 그거는 자기네가 알아서 할 몫이고 제 엄마로서 나름대로 뭐 많이는 못 넣었지만 최소한의 보험은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애들을 공부시키고 이런 데서 또 우리 아들이 이제 뭐 또 신발 비롯해가지고 필요한 이런 것을 제 월급으로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북한의 노동자겠죠. 대한민국의 미쳤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이제 예령이의 일반 생활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북한 노동자는 그러면 어떨까? 북한 노동자들은 또 이제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월급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월급이 얼마였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여서 이렇게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북한에서 월급 받았던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이고 제가 여러분 이제 내일 이제 방송에 저 이제 방송 나갈 거예요. 내일 방송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가장 최근에 탈북을 한 어린 그 아가씨를 제가 황현정 씨 보셨을 겁니다. 황현정 씨 따님 이제 황수용 씨의 영상이 이제 내일 나가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한 개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탈북할 때랑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걸 뽑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더니
지금 북한 노동자 월급이 5천 원이래요. 5천 원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65만 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돈 65만 원을 북한에다 보냈어요. 보내면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한 돈 5천 원을 가지고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수 한 병 가격이 0.5리터랍니다. 0.5리터에 1,500원. 여러분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생수 서너 병을 사면 없어. 그런데 쌀 1kg 가격이 얼마라? 6천 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5천 원으로 쌀 1kg도 못 사는 가격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서 말한다고 저 거짓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이게 여러분 저희가 있을 때 이랬어요.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통계가 2020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저희가 탈북하던 막 완전히 무슨 1900 뭐 이런 때 그 이게 2005년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1995년도 막 이런 때 이게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 2020년도 이게 자료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고위층은 또 어떻나? 고위층은 이제 쌀 가격이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은 뭐 회사 그 직장이라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되면 그냥 굶어 죽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83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83 제품은 사실은 김일성이 생존해 있을 때 이제 뭐 재활용 이런 의미로다가 83 인민생활 뭐 이런 거라 하면서 인민생활 무슨 뭐 그때 인민생활 소비품 이렇게 하면서 야네가 이제 그 내놨던 거였는데 83이라는 그 명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인들이 직장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저번에 이제 그 권영철 씨 그 영상에서 제가 달았을 거예요. 83 제품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직장에 나가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도 살리려고 하게 되면 집에서 지금 어떠한 부업 같은 걸 해서 직장이 얼마만한 것을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아야지 직장에 그냥 꾸역꾸역 나갔다가는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나마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저처럼 그 회사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뭐 이제 차 같은 걸 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북한에서는 근로자들 망치와 낫과 붓 근로자를 이렇게 통칭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망치, 낫, 붓 이거 이렇게 이제 3대 이제 이게 단합을 해가지고 근로자라고 통칭을 짓는데 그 붓이라는 거는 이제 지식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망치는 이제 노동자들 그냥 일반 노동자들 저도 그 노동자 망치에 속하거든요. 북한식으로 친다 하게 되면 그런 망치와 낫과 낫은 농민들 이런 식으로 북한의 근로자들을 이렇게 통칭 짓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직장이라고 이제 당과 수령께 충성한다 하면서 국가에다가 헌신했다 하게 되면 한 달에 그 죽게 일하고서 받는 월급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5천원 이 5천원 가지고 생수 서너 병을 사게 되면 가족들이 뭘 먹고 도대체 산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북한 노동자들 네 그래가지고 더 안타깝고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꽃반지 끼고님 북한에 돈 보내지 마시오 하시면 안 돼요. 북한에 돈 안 보내면 우리 조카 애들 다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돈을 보내는 것으로 이제 브로커들 있잖아요. 브로커들도 몇 프로 뜯어 먹으면서 그 사람들도 살고 제가 북한 정부에다 보내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제 북한 정부에다 보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정치적인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나쁘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요. 그 조카 애들도 제 손에 지금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꽃반지 끼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워 통통이 반갑습니다. 성영길님 은하님 덕분에 여름님을 뵙는 은하님 누구지? 통통이 택택입니다. 폰이 바뀌어 딸님이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통통이가 우리 이제 선주 이제 그
요 뱃속에 있을 때 애기들 이름 짓잖아요. 그 이름입니다. 우리 아저씨구나. 송영길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 이 뜻이죠. 깎아주시오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은 괜찮습니다. 정은이한테 돈 주는 게 문제죠. 다만 가족이라도 많이는 보내지 마세요. 예령님과 가족들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제 많이 보내니까 도중에서 이제 그 브로커들이 그거 들고 튀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을 잘 아니까 또 많이 보낼 것도 없어요. 많이 보낼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막 편안하게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성영길님 와우 원더풀. 아띠랑 스님 대부분 탈북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고 있지만 일부 탈북민들은 단체로 결성하여 일하지 않고 통일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탈북민들 보면 한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이나 남한이나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조금 뒤에서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깎아주시오님 북한 주민들에게 월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월급이라는 게 그냥 명칭이죠. 월급 하나도 안 준다 이런 말을 싫어가지고 아마 이제 월급을 주는 흉내를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따님이 이렇게 글 써주는 건 아니죠. 통통이 항상 응원합니다. 깎아주시오님 노동단계 분 망치는 아시 있던데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멋지게 얘기를 못했지만 하여간 그렇다, 네, 그겁니다. 76증수님 북한에도 3교대 1 있어요. 북한에는 여러분 야간에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지키는 사람들, 북한은 도적이 워낙 많잖아요. 보이대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평양 지하철도 있었잖아요. 평양 지하철도는 3교대 1이 있습니다. 지하철도 근무자들은 우리 그때 초중말 했었나? 여러분 제가 다 까먹었어. 거기는 3교대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역사를 운용을 해야 되니까. 꽃반지 끼고는 그러면 됐고 어서. 성영길님 장마당도 관리하는 많이 현아가 온다. 정은아 인간이 되어라. 이대하지요. 꽃반지 끼고는 그러면 됐고 어서. 제가 데리고 오다가서네 저희 조카의 오빠네 애가 오다가서네 중국에 오다가 이제 잡혀 나갔고 언니는 2번이나 시도했다가 2번 다 지금 잡혔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길을 트지 않아 가지고 북한에서 직접 온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울 건 벌써 다 왔죠. 북한 주민들이. 성형길리 시문화요? 시문화가 누구지? 시문화. 성영길님 시문화 누군가? 은하. 재생트리님 어서오세요. 깎아주세요님. 너션TV 검은 펄라님 안녕하세요. 고와고와. 여기 와서 고와고와 하게 되면 이번 노래 잘 모릅니다. 뭔 소린지. 펄라님 어서오세요. 깎아주시오님 고난의 행군 때 동장사 밀수를 많이 했다던데 그 동은 어디서 난 건가요? 동장사 많이 했죠. 여러분 이제 동도 이제 적동하고 항동이 있어요. 적동 같은 거는 이제 좀 값어치가 나는데 항동은 값어치가 그렇게 적동의 반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났냐면 이제 기계 같은 것을 기계 부속 같은 것을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훔쳐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기계들을 막 이렇게 훔쳐가지고 옛날 어느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맨 도둑놈들이야 북한에 막 이러고 개 열을 올리던데 어떤 유튜버가 탈북민 유튜버가 여러분 그렇게 도둑질에 먹고 산 사람들이 그나마도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죽고 없어. 북한에서 지금 북한에는 북한에서 하라는 짓을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하라는 짓을 하면 그대로 죽음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충성스럽게
죽었다. 그러면 북한의 정부에서 뭐 알아줘야 되잖아요. 알아주는 리도 없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뭐라도 먹고 풀이라도 뜯고 훔쳐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동장사 밀수를 많이 해다는데 동은 어디서 났나? 그 북한에 동이 많아요. 북한에는 여러분 그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동강산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냐면 저게 무산 쪽인데, 아니 무산 아니라 이제 내가 그거 알았는데 자강도 쪽인데, 자강도 쪽에 이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동강산이 있어요. 림강, 중국의 림강 건너편 그쪽에 있거든요. 커피 한 잔, 폴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너무 티가 나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동강산이 있다 보니까 동이 조금 많아요, 북한에서. 지금 이제 고난의 행군이랍시고 하면서 엄청 많이 팔아먹어 훔쳐내가고 이렇게 팔아서 그렇지 중국에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동이 어느 만큼 중국으로 넘어왔냐면요, 여러분, 그 장백현이라는 게 이제 완전 시골 동네였어요. 옛날에 그 김일성 시대에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그 압록강 쪽에 나가게 되면요, 제가 한 7살, 8살 그때 중국 쪽에 가게 되면 중국 장백현 쪽 사람들이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는지, 여러분, 이 지붕 있잖아요. 지붕이 이제 볏짚으로 엮은 지붕 있잖아요. 그런 처갓집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랬는데 북한이 이렇게 점점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김정일 시대에 딱 들어서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멍땅 아파트, 현대적인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게 중국 정부가 지원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간 그 동으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동을 많이 가져갔냐면 그 전기선을, 그 장백현의 전기선이 몽땅 북한에서 넘어간 그 동으로 해결했다고 할 정도로 동이 그렇게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값을 받으면서 넘겼나? 당연히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은 그나마도 그 구리라도 장사한 사람들은 그나마도 먹고 살아서, 예, 그래도 그 북한 땅에 아직도 그렇게 남아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불쌍하죠? 깎아주시오님, 대답이 됐습니까? 성형결리 엄지로 치다 보니 많이 걸리네요. 엄지로 치다 보니. 무슨 소릴까? 하윤씨 소리를 하는 거 보고 그러는구나. 성형결림 좀 심화윤씨 그 구독자인가 보네요. 예, 우리 저기 성형결림 심화윤 씨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그 소리를 아까부터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엄지척. 엄지로, 예, 열심히 또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어느 분이 여기 아띠랑 스님께서 질문 주신 거 여러분 제가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 탈북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고 있지만 일부 탈북민들은 단체로 결성하여 일하지 않고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탈북민들을 보면 한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좀 적응력이 조금 남다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적응력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상대가 내 일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상관하지 말고 내 갈 길을 쭉 가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경기도 봉담에 있을 때도 여러분 이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느낀 건데, 회사 다니면 여러분 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무자들하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 간에 거기에서 어떤 점에서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근무자들 때문에 우리가 근무자들,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회사 때려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근무자들 간에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톨게이트에 있다가 나온 친구들의 대부분이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그거 너무나도 이제 그 친구들한
이제 동질감이 생기는 게 어떤 거냐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우리 탈북민들은 좋다는 게 너무 적극적이고 또 너무 다가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두면서 이제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이렇게 저음을 표시한다 하게 되면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은 저으면 너무 격하게, 너무 자기 감정을 너무 격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아저씨를 좋다고 이제 스킨십 할 때 막 이렇게 가슴을 두드렸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저씨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얘가? 여러분 이런 정도로. 이게 여러분 이제 탈북민들의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와가지고 회사원님들이 이 배려심을, 회사원님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좀 잘해주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너무 다가간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다가가니까 회사 언니들이 막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진짜 여러분 그때 막 자살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한 번은 막 제가 너무 다가갔다고 미친년이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무래도 지금 오래됐고 그 언니도 이제 다 퇴직을 했고 이러니까 내가 그때의 상황을 좀 얘기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애기들이 가는가 보다. 제가 여러분 이제 그 봉담 톨게이트에 와가지고 이제 근무표라는 게 여러분 이제 잠깐만요 여러분. 가려고 우리 애기 인사를 한번 시켜볼까? 우리 오늘 통통이 일어났다. 통통이. 일로 와세요. 소금아 통통이. 안녕. 안녕하세요. 빨리 가. 빨리 가. 방송님이라서. 갈게요. 그래. 잘 가. 알았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애들이 가는데 인사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를 좀 한다 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근무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제 같이 근무 돌아가는 사람이 짝지죠. 예를 들면 1, 2, 3, 4, 5, 6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번호가 나가다 보게 되면 같이 근무하는 사람하고 거진 막 3개월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봉담 톨게이트에 가서 일하다가 이 언니랑 6개월을 같이 간 거예요. 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이틀 지나면 이틀 지나가지고 하루 안 보고 또 이틀 보고 하루 안 보고 이런 식으로 거진 6개월을 이 언니랑 같이 제가 근무를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언니가 되게 여러분 괜찮았어요. 제 생각에는 언니가 너무 저한테 또 잘해주고 말도 이제 한국 분들은 말도 예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언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한번 지금 일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일근이었어요. 일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근무소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밥 교대도 해주고 이제 화장실 가겠다는 분들한테 화장실도 교대해주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청소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일근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대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사무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봉담 톨게이트에서 출구에서 사무실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봉 근무자들이 이제 좀 출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봉 근무자 지금 저랑 같이 계속 짝질로 돌아가던 언니가 그 언니가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출근하니까 이제 출구 부스에 있는 언니랑 지금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들어와가지고 언니 안녕 하면서 나는 가깝게 한다고 그 언니 차에 딱 올라탄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서 사무실까지 가려고. 근데 이 언니가 그렇게 가깝게 6개월 동안 저한테 잘해주던 언니가 내가 잘못한 거죠. 저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뭐 아무 생각 없이 나름대로는 그 언니하고 가깝게 이렇게 한다고 제가 그 차에 탄 거예요.
그 언니 승인을 안 받고 언니 내가 차에 타도 되나요? 이런 말 물어 안 보고 제가 탔어요. 근데 이 언니가 갑자기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야 남이 승인도 안 받고 왜 남이 차에 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또 굳어졌다가 아차 이게 내가 뭔가 이제 큰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뭐 신뢰를 범했구나. 근데 그냥 내리자니까 내가 좀 멋쩍어가지고 별일 다 했네 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별일 다 했네 이렇게 내가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언니가 너무 화가 난다고 이제 중본 교대자들 그다음에 저번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막 교대를 하는 그 시간에는 굉장히 그 안에 사람들이 많아요. 언니들이 좀 막 여럿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봉담 쪽에는 또 이제 출구 부스도 많다 보니까 출근하는 언니들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또 사무실에도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제 티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막 빵도 먹고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속에 이 언니가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미친년 같은 게 내 승인도 안 받고 남의 차에 막 오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보고 미친년이래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좀 성격도 막 이렇게 한다 해도 누구한테 그렇게 막 험한 말을 들을 정도로 살아오진 않았거든요. 제가 진짜 안전원들한테 잡혔을 때나 그런 소리 들었지 평시에 누군가가 나한테다가 미친년이라고 저는 정말 일생에 처음으로 그런 소리 들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아니 내가 그렇게 저를 좋다고 이렇게 아무리 그래 물론 내가 문화적으로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탔다 한들 그 사람들이 가뜩한 앞에서 나를 미친년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한 짓이 그렇게 미친년 짓이었냐 이리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니 이렇게 저건 언니 내가 한 짓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뭘 미친년이냐고 이러면서 막 달려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 언니가 나보고 한 말이 지금 잊혀도 안 돼요. 나를 매장시켜 버리겠다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는 여러분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이랬던 언니가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언니들이 대다수 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언니한테. 아이고 그걸 뭐 좀 그냥 타고 태워주고 오지 뭘 그렇게까지 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제가 예의가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몰아붙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저는 있잖아요. 와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다 듣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미친년이란 말을 다 들을 정도로 내 행동이 그렇게 했나 하면서 엄청 후회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정말 정신없이 회사를 다녔는데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충격 먹어가지고 이틀이나 회사를 못 나갔어요. 정말 돈을 번다고 눈이 정말 이게 한국에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쟤는 돈 번다고 눈이 빨개 돌아다녀 이렇게 말하는 북한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눈이 빨개 돌아다니면서 돈 버는데 막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여러분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이틀 동안 회사를 출근을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겪은 그게 여러분 저만 겪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도 까짓 거 내가 뭐 저 사람 보고서 회사 다니나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구역 회사를 다니면서 그 일뿐이 아니죠. 또 이제 거창 쪽에 오니까 장애인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15명 근무자들이었는데 9명이 장애인들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굉장히 또 제가 이제 좀 아웅다웅 좀 많이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제가 이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경험이 뭐냐 하면 회사 사람들 때문에 근무자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지 이제 고객들이 잠깐 지나가 그게 또 진상 고객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안 되지만 그분들은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근무자들하고는 계속 집에 가족들보다 더 얼굴을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한테 여러분 가족보다 더한 사람들한테서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러면 진짜 여러분 회사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까짓 거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애들 누가 키워? 내가 북한에 돈을 어떻게 보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꾸준히 했다 하게 되면 우리 탈북하신 분들이 저처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분이 진짜 없을 거예요. 거의 다 저 같은 이런 일을 정말 한두 번씩 겪는데 근데
제가 장애인들 분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 분들이 저희들이랑 같더라고요. 어떠냐면 여러분, 저희는 어떠한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에이, 무시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 내가 탈북민이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구나. 상처를 2배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장애인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장애인 분들은 어떤 안 좋은 말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애인이니까 저게 저러는구나.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한켠에 그 장애인 분들하고 같은 이런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탈북민 분들이 왜 회사생활, 저희 친구들도 여러분 회사생활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정말 저보다 좀 멘탈이 강하지 못해요. 그 애들은 이제 정말 이제 나랑 상대를 해보게 되면 애들이 되게 아이고 이것들 어떻게 이 한국 사회생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이제 멘탈이 굉장히 약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처음에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아 언니 이런 것 때문에 난 정말 언니가 대단해. 똑같은 이제 톨게이트 일 하다가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동질감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야 회사 생활 왜 길게 하지 못하냐, 저는 여러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제 좀 우리 대한민국은 또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복지가. 그래서 복지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좀 많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많이 또 들어오셨는데 댓글 또 읽어드릴게요. 흰눈이 퐁퐁님 동무들 안녕. 네. 꽃반지 끼고 노시언님 노시햇님 반가봅니다. 폴라님 흰눈이 퐁퐁님 감사합니다. 흰눈이 퐁퐁님 생각난다 그 오솔길 무슨 생각? 잠깐만. 너시온TV 검은 펄라님 초가집 북한은 민속박물관에서 사시네요. 아니 그 초가집이라는 게 북한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북한도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집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살던 동네는 초가집 그런 동네는 아니었고요. 제가 말하는 게 이제 80년대에 중국이 그랬다는 소리예요. 중국 장백현 쪽이 그랬었는데 북한이 그 고난이 행군 맞으면서 동을 얼마나 구리를 넘겼는지 그걸 팔아가지고 중국 장백현이 완전 여러분 현대화 돼가지고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장백현 쪽에 가보면 완전 막 아파트들이 막 줄비어 서고 막 그렇게 대단하게 됐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깎아주시오님 아마도 제값도 못 받고 헐값에 넘겼. 그렇죠. 헐값이 다 넘겼죠. 네, 그러십니다. 꽃반지 끼고님 심은 뺀. 나 이렇게 줄임말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76징수님 남한 출신 사람들이 터스의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탈북민들을 보듬어줘. 감사합니다. 76징수님. 꽃반지 끼고님 북한을 간접 체험하는 것이 탈북 유튜버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성현길님 지금이 2023년도인데 북한은 너무나 열악하고 미래 보는 듯 하네요. 근데 여령님 북녀는 처녀가 없네요. 조금 많이 아쉽네요. 저는 아직 노총각인데 유유 애가 귀엽네요. 딸님이네. 우리 아저씨. 저희 딸 아니고 우리 아저씨네 딸이. 저희 아저씨 쪽에 둘 있고 제가 또 둘 있어요. 근데 어머 왜 이렇게 흐릿하지? 흐릿하면 안 돼. 근데 저희 4명 중에 아이들 4명 중에 이 따님이 제일 커요. 딸이 제일 큰데 얘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가가지고 애가 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요게 이제 좀 큰 애고 그 밑에 또 아들애가 있어요. 작은 게. 여러분 흐릿한 게 금방 없어집니다. 아띠랑스님 하성시 봉담 네 맞습니다. 하성시 봉담 맞습니다. 꽃반지 끼고님 46 먹은 내 아들 중신 좀 해주소. 46이나 드셨으면 지금은 별로 그분이 안 가려고 하지 않겠나요? 꽃반지 끼고님. 깎아주시오님 예령님이 신뢰한 것도 맞지만 그 언니 말이 심했네요. 제가 많이 신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정말
아이 그랬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었네 이렇게 싶은데 그때는 진짜 저희 이제 머리 상태로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네 그때. 자 이성민이 못된 사람들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욕을 하면 안 되죠. 깎아주세요님. 지리산 마녀봉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신 요령님의 인성과 지혜가 돋보입니다. 회사 나가면 돈 주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거면 오케이였습니다. 돈 여러분 내가 야간을 냈다 해가지고 야간 수당이 또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여러분 야간 수당이라고 따로 주는 것도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내가 누구의 뭐 쉬는 시간에 내가 세야 되는 그날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근무 못 나온다. 그래서 내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 연차 수당을 1.5배를 또 줘서 줘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깎아주시오님 톨게이트 직원들 장애인 특혜 채용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조금만 문제 있어도 장애로 채용되더군요. 네 맞습니다. 요새는 장애인들 많이 안 하는데 그때는 거창 톨게이트에 좀 하여간 그럴 만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제가 그 속에서 다 버티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회사일 하고 있습니다. 76징수님 직장 다니면서 일이 힘든 것보다 더 못 견디고 힘든 게 인간관계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뭐 되도록이면 제가 피합니다. 송영길님, 예령누님 편견은 떨쳐내세요.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제 그 식당 언니가 봉담에 있을 때 그 식당 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보더니 중국에서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 그게 여러분 제가 진짜 넘어와가지고 지금 한 4개월 차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딱 이렇게 회사에 나가니까 이제 청소하는 언니였어요. 좀 나이가 많은 분이셨는데 대바람에 뭐라 하냐면 북한? 저기 그 빨갱이가 있는 그 북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북한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소리도 솔직히 좀 조심스럽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물어보면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북한에서 왔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편견 같은 거 이제는 예령이는 없다.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편견 같은 것도 여러분 이제 상대를 모를 때 그렇더라고요. 진짜 한국 분들은 정말 내가 북한에서 오니까 궁금한 거야. 너네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아? 이렇게 해도 저는 이거 뭐야 못 먹고 못 살았다 하면 이 사람들이 날 또 우습게 보지 않겠나 또 이런 마음 막 이랬던 게 저는 못 먹고 못 사니까 지금 여기를 와 있죠 이런 식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진짜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물어보기만 해도 막 쫄아들고 이게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또 어떻게 되지 않겠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아띠랑스님 원래 직장생활이 일이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한밀감도 느끼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령님 방송한 노시언TV 고문 펄라님 예령님 방송하시는 것이 예령이라예. 예령이라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폴라님 창빠이 창빠이가 아니고 짱바이 이게 억양 가지고 하거든요. 중국말은. 예. 예령님 거창인겨 거창입니다. 야간 근무는 1.5배입니다. 1.5배인가? 1.5배까지는 안 될 건데 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저 계산을 잘 못해요. 76징수님 빨간 날 일하면 특근수당 일가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76징수님 일하면 잔업수당 맞습니다. 성영길님 오늘부로 하윤 버리고 예령님 변합니다. 안 돼요. 우리 하윤이 착한 하윤이한테가 붙어 계십시오. 여러분 하윤이한테 제가 도움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제 급하면 하윤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너 수연이한테 또 잘하고 있습니다. 수연이가 처음으로 그제로구나. 그제 가가지고 영상 촬영해 보니까 너무 털털하고 좋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하윤이는 언제든지 엄한 때만 밤에 전화해도 전화를 딱딱 받아줍니다. 네, 그래서 하윤이 시마인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하윤 씨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어떻든 떠나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실시간 방송하다가도 제가 정말 모를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전화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전화를 받아주고 우리 노수연도 수연이 정말 털털하고 좋은 친구더라고요. 친구는 아니죠. 동생. 이런 예쁘고 착한 애들 있으면 나 걔 잘 아는데요. 막 이렇게 폼잡고 싶은 것이 또 제 심리입니다. 네. 깎아주시오님, 북한 배급은 안 주더라도 배급표는 줬다던데 지금도 주나요? 배급표? 저희 올 때는 배급표는 없었습니다. 내가 그거 물어봤을 거 그랬다. 요즘 이제 내일 방송할 때 배급표 소리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악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에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한 게 진짜 노동자들은 5,000원만 받으면서 이제 정말 생수 서너 병 가격만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면서도 또 직장에 안 나가게 되면 잡혀가고 막 이렇게 노동자라는 게 뭐 노동자의 삶인지 뭐인지 막 노역인지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 하게 되면 또 그 와중에 고위층은 드라마 한 편,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 여러분, 대한민국의 드라마 한 편 보러 가게 되면 한 편에 북한 돈 9만 원에서 10만 원. 여러분 지금 계산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좀 1kg 쌀 1kg 가격이 6천 원인데 이제 뭐야 드라마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 네. 그 8시간 정도 하는 걸, 네,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8시간 정도 하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 한 9부작, 10부작, 한 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라마 하나 나오게 되면 그걸 다 보는 것 같은데 그게 9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야 본다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 월급의 20배 줘야 이렇게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보나? 북한의 고위층. 그런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반의 북한 주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다 여러분 최근에 북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으로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어요. 이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미사일 최대 7,500만 달러 이런 것을 썼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약 1억 6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하루 동안에 다 쓰는데 이거면 여러분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급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이제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든 말든지 간에 자기네 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그 딸 나왔는데 딸이 그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화가 치밀어 가지고 여러분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북한 그 일반 주민들 그 사진들을 보십시오. 살찐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통통한 딸까지 옆구리에다 끼고 나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살이 쪄도 정도껏 쪄야지. 앵가에 쪄야 말이죠 글쎄 여러분.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잘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운동도 안 하는 저한테 비기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만들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도저히 여러분 대통령 그래도 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다 하게 되면 내가 집권한 기간에 북한 주민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나로 인해 가지고 나의 정치로 인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역사를 남기고 싶지는 않나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참 의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두서리 거진 1시간 넘게 했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제 OBS 이제 이거 실시간 이걸 어플을 가지고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위에다가 지금 저희 이제 로고도 갖다 붙이고 밑에다 애령TV 무원 뭐 해가지고 글도 적어놨잖아요. 이제 점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어플을 연습을 한다고 이제 좀 하루 종일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음번 실시간부터는 여러분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여유롭게 영상을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댓글 읽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님, 지영씨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예령님 너무 열정적으로 사셨네요. 긍정적 마인드가 예령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쭉 꽃길만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지영씨. 사랑해요. 뺀질이가 그런 면도 있구나. 저기 하윤씨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꽃반지 끼고님. 하윤이가 이제 나한테는 잘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잘했고 다른 친구들도 또 하윤이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또 저한테 잘하면 저도 또 잘하고 싶고 이런 게 또 사람이 아닐까요? 묻고 자고 하면 살이 지동으로 듣는다. 두 소리 찔릭진주님. 너시온 TV 고문 펄라님, 예령님 노래는 한 곡 안 하시나요? 잘 보고 갑니다. 장긍정님,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딱 찍고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노래요? 노래 불러야 되는가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반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박지영님, 사랑합니다. 예령님, 감사합니다. 예령님, 여러분,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 나가가지고 노래랑 했고 이런 게 저 진짜 무서운 게 트로트야. 여러분들께서 너무 워낙에 노래 실력도 좋고 이러니까 노래 같은 거는 정말 이제 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래는 좀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조금 제가 여력이 되면 여기 반주기도 좀 갖다 놓고 네 그리고서는 여러분들께 노래도 조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5월 1일 오늘 5월의 첫날인데 또 이렇게 예령TV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수많은 댓글을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혹시 실수 같은 거 하시더라도 네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전에 우리 너시온TV 검은 폴라님 네 그리고 저에게 후원해주신 여러분 제가 이름은 꼭 불러드리고 가야 되겠죠? 유호이님, 너시온TV 고문 폴라님, 네, 이제 챗보 주시고, 계좌이체 후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예령T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악플 달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왜 1년 넘었는데 10,000명도 지금 구독자가 안 됐냐 그러시는 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회사 다니고 네 그리고 전문 유튜버에 지금 올인을 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유튜버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그 열정만큼 제가 못하고 있으니까 구독자가 10,000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게 되면 구독자님들 안 들어오지 말라 해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 그런 악플 달 시간에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트 이런 거라도 하나씩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많은 댓글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고요.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5월 되시기 기도하면서 예령TV 여러분들께 오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절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재생트레이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잘 사귀느냐 잘못 사귀느냐가 아닌가 싶네요. 아이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끝나고 싶어도 못 끝나겠네요. 지리산 반장목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쉬세요. 애기 보는 선생님 힘들어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데리고 갔어요. 자기 집으로. 재생트레이님 감사합니다. 너시온TV 검은 폴라님